자, 그러면 후반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깔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실이 있다. 여러분들 너무 제가 뭐만 하면은 깐다 그러는데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나는 테슬라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까? 거기다 배터리 기술 같은 건 넘사벽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영상, 나쁜 영상 많이 만들었는데 사기다 영상관 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막 그냥 욕을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두 가지씩으로 해달라고. 자, 두 가지씩. 우회전 차선의 혼동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차선 문제는 이제 장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우회전을 할 거예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회전 라인을 만들었는데 테슬라 이게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라인을 타려고 하다가 이 초록색 뭐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맵을 안 쓴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영상인데 테슬라는 진짜 카메라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주는 게 이쪽 라인을 타다가 뭘 본 거죠. 그래서 일로 안 들어가고 일로 타요. 그죠? 이쪽 라인으로 타죠. 1차선으로 타버려. 우측 라인인데.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스스로 가요. 우쪽으로 가야 된다. 요 오른쪽을 보면은 깜빡깜빡 하는 보이시죠? 여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참 테슬라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렇게 유저한테 공개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나 요렇게 갈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갈 의도가 있어 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턴해가지고 차선을 옮기죠. 요러한 또 아직 우회전 차선에 이제 차선으로 혼동하는 문제가 하나가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을 차선하는데 또 혼동이 있더라고요. 좌회전 문제. 세크라멘토네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찍은 거구나.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손 안 잡고 있죠. 중간에 섰어요. 차가 중간에 섰어. 라인을 밟고 이게 스트레르 현상이라고 하는데 차의 라인을 중간에 잡고선 바퀴가 양쪽으로 걸쳐 있는 거예요. 라인을 잘 못 잡은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AI의 판단은 지금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중간에 잡고 있는 거예요. 택시 운전 현상. 중도의 길을 가겠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밤 영상이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 들으셨나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밖으로 바꿨죠.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보정을 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 스트레르를 하고 있다가 이게 보정을 들어오면서 저 중앙 분리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보정을 한 영상이에요. 스트레르 움직입니다. 앞에 차가 빠져주면서 다시 코렉션 하려고 그러는데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근데 아마 가만 놔뒀으면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놀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또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야간운전 플러스, 그러니까 그 헤이 데피니션 지도의 부재.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제가 자율주행의 기본 이건 알고 가시다라는 영상에 카메라 영상, 라이다 영상, 레이더 영상 만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지도 영상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도도 하이 데피니션 지도와 이제 야간 운전의 문제인데요.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길 건널목, 이거 뭐죠? 크로싱, 교차로. 감사합니다. 이 크로싱의 레인 프로젝션을 엄청나게 잘한 걸 볼 수 있죠. 깔끔하죠?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신호등에 걸쳐서 시간이 있으니까 보정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다가 이 친구가 이제 좌회전을 곧 할 거예요. 좌회전을 곧 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설명했나요? 야간 운전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 확대해서 봅시다. 이거 확대해서. 테슬라의 차량은 지금 여기에서 컬러 맵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중앙선이 아니고요. 지금 일방 통행인데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선을 지금 중앙선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야간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맵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 이게 중앙선 길인지 일방 통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일방 통행 길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길을 일방 통행 길이라고 하는데 일방 통행 길을 지금 인식 못하고 가운데 길을 중앙선이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아까 전같이 레인 익스커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으로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왜 어렵냐면 불빛이 노란 램프 불빛이 튀기면 이게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캣아이라고 그러나? 여기 이제 눈이 있잖아요. 중간에 분리되어 있는 거. 걔가 또 중앙선이
혼돈인지 아닌지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얘가 계속 혼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노란색으로 됐다가 하얀색으로 됐다가 노란색으로 됐다가 하얀색으로 됐다가 계속 보이시죠? 여기 중앙선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서 넘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앙선이라고 인식을 했다가 풀고 나서 좌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을 옮긴다는 거예요. 중앙선이면 차선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선이었다가 풀리면서 차선을 그래도 변경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요건 잘한다. 사람이 헷갈리는 거는요, 색깔은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긴 일방통행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일방통행인 건 알죠. 내가 가고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할 건데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이제 컨스트럭션 구간입니다. 왼쪽이. 여기서 좌회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터져요. 다시 소리 한번 켜줄게요. 왜 흥미롭냐면 지도에서는 분명히 좌라고 했고요. 여기에 보면 차 앞에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나가요. 나 이렇게 갈 생각이야 라고 보여주거든요. 점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확 틀었는데 거의 직진으로 갔어요. 이게 보시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얘는 생각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파란색 컨펌된 라인은 분명히 저쪽으로 더 틀려고 그랬는데 차가 그쪽으로 안 갔어. 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커맨드가 있거든요. 커맨드와 액션이 있는데 명령은 분명히 이렇게 파란 선으로 저쪽 길로 정확하게 가라고 잘 그려줬으니까 알고리즘 판단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왜 차가 안 따라가고 그 11시 방향에 여기 있는 표지판 있죠. 이쪽으로 직진으로 쭉 가는지 이건 좀 파악이 안 돼요. 여기를 나중에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이거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차선과 이게 디비에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커맨드 한 것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차에 디비에이션이 생긴다고. 왜 이렇게 됐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에러가 났는지.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게 좌회전 대신에 이제 직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노화가 아니구나. 이게 맵을 안 쓰시는구나 진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는 진짜 맵을 안 쓸 건가 보다. 안 쓸 건가 보다는 아니고 지금은 진짜 맵에 대해서 그 의존도가 거의 없나 보다라고 좀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의 우회전. 아까 전에 제가 바이너리로 프로젝션 하는 거에서 이제 빨리빨리 길을 이렇게 교차로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빨리 다 하다 보니까 놓치는 건데 왜요? 제가 단점을 얘기한다고 현대 주식 넣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회전 봅시다. 우회전 이제 보시면은 곧 우회전을 하죠. 여기. 이게 계속 우 하니까 자기 멀미약 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kay, don't hit that, please. Oh my. 오 마이 갓 하죠. 요거 오른쪽 이거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은 미국에 자주 있는 보행자 있죠.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살짝 솟아 있는 거. 여기로 걸어가는데 테슬라가 이 안으로 지금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카메라에 의지해서 간다는 거죠. 지금 카메라에 의지해서 이쪽 안으로 파고들려고 한 거죠. 보행자가 걸어가는 길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게 본 거죠. 그래서 요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교차로를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냥 길이 쭉 그려진 대로 가면서 보정하는데 보정이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미케니컬 보정은 늦어요. 전자 보정은 빠른데 이 기계식 보정은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타고 넘어갈까 해가지고 휠 까일 뻔한 거를 이제 살린 거죠. 그죠?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장점 설명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기존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다. 왜냐면 필드오뷰가 확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넓게 보려고. 카메라 말고 레이더를 하나 더 쓰겠다. 뭐 4D 레이더를 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 컨펌된 건 아니어서 4D 레이더로 하나를 더해서 지금 갖고 있는 미터를 더 늘려야 되겠다. 탐지 범위가 지금 너무 짧아서 탐지 범위를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튼간 고속도로 가면서 주변에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도 되죠. 조금만 신경 쓰고 이제 앞에 한 3차로 정도만 쭉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랜지션 스티칭하고 그 다음에 뎁스 인제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 뭔지. 기억 안 나시나? 제가 아까 전에 장점에서 설명했는데 기억 나시는 분은 1, 기억 안 나시는 분은 2. 못 보신 분들이 더 많구나. 인터넷 찬스 쓰겠습니다. 금세 보고 갈게요. 그러면 금세 보고 갈게요. 늦게 들어오셨다고요? 테슬라 오너들 도네이션 좀 하자. 자, 이거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 뭐냐면 이제 트랜지션 뒤에서 후측방에서 오는 픽업 트럭이 처음에는 다른 차로 인식되다가 깜빡하는 거 여기 보세요. 차가 깜빡
깜빡하면서 픽업 트럭으로 바뀌는 거, 요거랑 요거 이제 장점할 때 설명드린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가 이제 뎁스 문제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 앞에 트럭이 긴데 요거 이제 3D 수도 라이다를 하다 보니까 라이다 없이 라이다 흉내를 내다 보니까 여기가 짧게 표시를 했다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표시를 하는 요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전에 장점 때 설명했었죠. 장점은 이제 나중에 돌려보시든지 뭐 다시 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요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고요. 문제가 아닌 분들은 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테슬라에 카메라가 몇 개 있는지 숫자를 틀려가지고 혼났는데 여기 있는 분들 구독자님들한테 테슬라는 저희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무튼가 레이더가 지금 알기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측방 레이더 없죠. 측방 레이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세요. 이제 이 앞에 있는 트럭 보세요. 트럭 여기 있는 그림과 나타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좀 이상하죠. 다시 우측 하단부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나의 후방에 따라오고 있어 차가. 그래서 얘가 트랜지션을 하나 센서가 바뀌니까 이 카메라에서 저 카메라로 가면서 바뀌나는데 이 트럭이 오는 것처럼 했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죠. 보셨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테슬라 오너분들은 아마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트럭이 옆에 있으면 팬텀 브레이킹이 많을 거예요. 테슬라 차의 문제예요, 이게. 테슬라 차의 문제. 뭐냐면 문제는 아니고 한계라고 보면 되죠. 자율주행이 아직도 어려운 한계. 뭐냐면 잘 보세요. 카메라는 차량의 거리를 픽셀로 계산합니다. 픽셀로 계산하는데 이게 픽셀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차선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앞에 있는 카메라의 뎁스와 옆에 있는 카메라의 뎁스가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레이더를 쓰지 않는 이상은 레이더 아니면 라이다를 쓰지 않는 이상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저도 할 말 없는데요.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팬텀 브레이크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테슬라 오너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죠? 지금 1270명? 와 많네. 테슬라 오너분들 많이 갖고 테슬라 오너분들 중에 그 팬텀 브레이크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거 신버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고속도로로 신버전이긴 신버전인데요. 그 고속도로로 접어오면 그게 꺼지고 기존이 되는 것 같아요. FSD 영상 맞다고요. 왜 맞냐면 이게 바뀌어요. 트랜지션으로 바뀌어요. 보세요 이거. 이게 시내로 가면은 바뀌고요. 고속도로로 가면 기존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예, 테슬라 맞아요. 팬텀 있긴 있는데 한 20km 줄이고 말더라고요. 하신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줄여주고 말죠. 완전히 풀 브레이킹을 때리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다 보세요. 보셨어요? 트럭이 지금 나의 레인에 한 차선 3차선에 있죠. 지금 3차선에 있는데 지금 나의 바로 다음 옆에 그죠? 나의 바로 옆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카메라 픽셀로만 잡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카메라 거리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로 온다 그러고 깜빡깜빡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저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개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걸 계속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되고 테슬라는 계속 나아지는 거 있지 않냐. 나아진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거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건 없고요. 그냥 약간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저거는 뭐 이제 베타 버전이 또 더 개발돼서 고속도로까지 가게 되면 고속도로도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이 상태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카메라만 쓰다 보니까 어려운 점 하나. 밤주행이에요. 밤주행인 거는 감안해 주세요. 이거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카메라가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가려고 그러다가 소리를 들어봐야지 알죠. 좌회전을 하려고. 안 멈추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교차로에서 안 멈추고 그냥 가려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강제로 멈춘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문제가 됐느냐?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어떤 차선으로 가야 된다 안 된다고 하는 X 표시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기찻길인지 아닌지 기찻길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2차선으로 가면 안 돼요 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신호등이랑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신호등 그 다음에 가로등 이게
카메라로 픽셀로 인식하면 이게 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게 되게 어려운 조건이죠. 너무 어려운 조건이라서 이 카메라 이거를 인식하고 가기가 그죠. 사람도 모르죠.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 게 정확한 표현인 게 이게 지금 신호등이 몇 개냐 이거죠. 이게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좌회전을 이게 잡고 가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요거를 너무 믿고 가면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 그죠? 여기 읽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게 내 거가 아닌지 알기가 어렵죠. 이건 이제 위에 거리상 높이상으로 보면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주행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V2X라는 게 있어요. V2X. 그러니까 이런 신호등에 제주도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등 같은 데다가 뭐 5G 뭐 이런 거 있죠. 5G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얘네가 전파를 발생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멈추세요. 아저씨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는 아직은 많이 어렵고요. 신호등은 그래서 신호등 구간에서 만약에 이거를 쓰신다. 한국분이 이거를 지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라고 알지만 신호등에서는 극히 조심하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V2X의 한계고요. 이거를 테슬라는 어떻게 과연 할지 테슬라도 V2X를 할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제가 듣기로 테슬라가 한국의 통신 사업자를 등록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간 이건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악조건인데 까기 위해서 갖고 온 영상은 아니고 이런 현실이다. 이런 거만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로보택시 제가 이거 영상 만들었다 이렇게 조리돌림으로 놀림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의 사기, 자율주행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제가 이게 자극적이로, 사기를 사기라고 전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실망이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근데 와서, 야, 미생, FSD 베타 버전 나왔으니까 네가 틀렸어, 임마. 이제 뭐라고 할 건지 두고 봅시다. 막 댓글 말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그 미모식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 궁금합니다. 막 놀리고. 여러분도 입장 바꿔보세요. 이렇게 놀림 당하면 좋은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여기 2020년에 출시한다고 써있죠. 이건 뭐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2020년에 풀리 FSD로 로보택시가 출시돼서 여러분들은 앱을 가지고 회사에서 주차해놓고 나면 스스로 돌아오면서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이 두 달 남았네요. 20점에 이게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저는 아무튼 그냥 기존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미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기능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안 보이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언급하신 것처럼 잘 나온 겁니다. 앤드레이가 언급한 거 감사합니다. 여기 전문가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뭐냐면 FSD 베타 버전 출시된 다음에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건 GM 크루즈 있죠? 거기서 영상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냐면 75분 동안의 자율주행이고요. 75분 동안 자율주행이고 사람이 계속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 75분 동안 한 번의 운전자 개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GM 크루즈가 베타 버전을 발표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자기네도 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게 GM 크루즈의 운행 영상입니다. 75분 동안 운행을 했고요. 계속 꼬치꼬치 너 진짜로 개입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여기는 아까 전에 테슬라가 한 것처럼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고속도로는 업데이트한 게 안 보여지고요. 시내 주행만 한 겁니다. 그죠? 시내 주행만 한 거고요. 이거는 벌즈 아이 뷰가 완전히 다르죠. 테슬라는 약간 뒤에서 앞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건 완전히 탑다운이죠. 이거 왜냐면 슬램 방식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그 영상 만들어드린 대로 슬램이에요. 슬램. 그러니까 라이다와 고정밀 맵을 써가지고 이걸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해진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정해진 데에서 맵이 돼 있는 데서만. 근데 맵은 점점 확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좌회전하는 것도 보여주죠. 그죠? 좌회전하는데 이제 오는 차 파악해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파악해가지고 이제 꼬리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앞차를 꼬리 물고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테슬라의 안드레이가 얘기한 대로 거의 너무 정확한 지도기 때문에 1cm 오차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기차가 기차 레일을 따라가는 것 같다. 기차가 기차 레일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웨이모랑 크루즈 이런 애들은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맵을 잘 따라가는 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거기에 힘을 컴퓨테이션 파워를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주변 차량과 주변 사물을 회피하는 데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 파워를 잘 배분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진영도 있다. 뭐 얘가 잘한다 저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요게 그 베타 버전이 발표하고 난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카일 보그가 CEO거든요. 저쪽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둘이 누가 맞냐고 자꾸 싸움을 거는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베타로 릴리즈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기술 리뷰를 해주고 자꾸 운전자들이 사실은 제가 영상 만들기 전까지 여러분들 자율주행의 무슨 퓨전이 어떻고 카메라 라이다가 어떻고 그런 거 사실 많이 말 안 했잖아요. 제 영상 퍼나르면서 저의 영상을 가지고 또 뭐 네가 어떤 저떠니 만들어내는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생기셨고 그죠? 근데 지금 거의 전 국민 테슬라 오너들은 거의 전 운전자들 퓨전 막 전문가들 다 됐잖아요. 라이다는 어떻고 카메라는 어떻고 이제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자들을 열광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돈도 벌잖아요. 테슬라는. 전 주주 입장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돈도 버는 거는 이제 좋다고 해요. 그 대신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3단계도 아니고요. 2단계예요. 2단계. 자꾸 이걸 내가 격화시킨다고 얘기하시는데 격화하는 게 아니고요. 2단계예요. 왜냐면 사고가 책임나면 누구? 내 책임. 내 책임이니까. 그 눈을 뗄 수 없잖아요. 눈을 뗐는데 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 사고자 책임.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형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조심해서 운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직 2단계입니다. 반면에 웨이모랑 크루즈는 5단계로 가는데 얘네들 요즘에 이거 발표 못 해가지고 뭐 주가 떨어진다고 얘네들도 놀림을 많이 당하던데 얘네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3단계가 됐건 4단계가 됐건 5단계가 됐건 사용자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라고 그래. 로보택시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 내 차가 긁어먹었어. 내 차 긁어먹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중고차 값 떨어지는 거. 내 차의 그 사고 클레임. 그 누구 책임이에요? 회사 책임이잖아요. 테슬라는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모랑 크루즈는 아직 못 내놓겠다라는 입장이고 테슬라는 그거 언제 기다려. 우리는 가면서. 그리고 야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이런 맵을 이걸 언제 다 그려. 이거 너네는 그 머스크 씨가 웃었죠. 너네는 딱 그려진 데서만 하는 너네야말로 베스타 테스터야 라고 웃었죠. 근데 머스크 형님도 이렇게 너무 놀릴 필요 없어. 왜냐면 이렇게 일정한 구역에서만이라도 되는 것도 필요하죠. 기술이 뭐 비웃다고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발씩 가는 거니까. 테슬라는 베타로 나가는 거고 웨이모는 이런 식으로 지역을 넓혀가면서 지역의 매핑을 넓혀가면서 하는 거죠. 서로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 거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움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 미생 너는 네가 틀린 거야 사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결론은 Full Self Driving FSD라고 하는 것은 FSD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FSD는 Full Self Driving의 약자예요. 풀은 완전한 거랍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얘기합니다. 자율주행. 근데 아직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왜냐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사고도 회피해줘야 되고요. 신호등도 다 인식해야 되고요. 고장나도 가서 고치고 와야 되고요. 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수학으로 따지면 저기 막 대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미분 방정식 풀어가지고 기특하죠. 지금 되게 어려운 미분 방정식, 적분 방정식 풀었으니까 기특하긴 한데 아직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에는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절대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러는데 절대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라고 단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과대 과장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과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회사들처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말을 못 쓰게 했죠. 전 다른 회사들처럼 드라이버 어시스트 운전자 보조 아니면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결론인데요. 혼자 다니면서 돈을 벌어준다는 로보택시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 이런 분은 뭐 한국엔 없겠죠. 대부분 이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시에 이걸로 주식 투자하는 방송들 가보면 로보택시가 곧 출시
출시되면 주식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도 굉장히 막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불려진 거예요. 다른 거는 저도 인정하거든요. 뭐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캔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앞서 나가는 거 맞는데 로봇 택시가 되기만 하면 막 우버도 잡아먹고 막 다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확 이렇게 캐티 우드 누님이 예측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막 1000조 막 2000조가 확 되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오너들은 5단계 자율주행까지 바라지도 않고 수준 높은 ADAS만으로도 즐겁게 오토파일럿 쓰고 있는데 5단계 못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붙으시는 분들은 어떤 심정에서 그러시는지 의문입니다. 제 말이요. 지금 FSD나 오토파일럿의 수준이 테슬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글 웨이모랑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ADAS에서는 테슬라의 그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ADAS 기능 중에 거의 원탑입니다. 테슬라를 따라가는 놈은 없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에서는 아직 구글이나 웨이모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런 포지션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쓰고 있잖아요. 테슬라 오너들은 행복하게 쓰고 있잖아요. 굳이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와서 싸움을 거는지 그냥 행복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차, 테슬라 오너들은 테슬라의 사장님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도 그런 애착을 갖는 회사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팬층이 있다는 건 굉장히 부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사기라는 단어로 뭐 싸움을 건 것도 있죠.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욕먹을 각오를 해도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테슬라를 사지 않고 테슬라 주식을 산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 아닐까요? 저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